인구 전체가 4,500만 되는 지역에서 당원이 7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정청래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왜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호남에 왜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지. 요 가짜 뉴스하고 또 하나 이제 한국 정치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종교 문제예요. 정치의 종교화. 그래서 이제 정치의 종교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통일교 신천지가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를 했다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진행형이에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정치가 극단화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이 종교 문제라고 봐요. 통일교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정당 내부에 깊숙이 관여를 하면서 그 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당내 정치를 휘젓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점점 이게 이제 구구 집단을 넘어서 광신도 집단화 되고 있고, 점점 더 고립되는 양상으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를 하는 상황이 돼 있고,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뭐 종교 집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만한 아직은 증거는 없는데, 이따 뭐 소개는 해드릴 겁니다. 뭐 털레반도 일종의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털레반 집단 때문에 민주당 정치도 점점 이제 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위헌인 거야, 위헌. 뭐 정광훈이 나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정치질 하는데 이게 위헌인 거예요, 위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종교 집단을 정치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면은 한국 정치가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게 나라 전체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단지 국민의힘 하나, 정당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아직도 중요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은. 근데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튼 일본에서는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대통령님께서 이 정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 분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재단 해산 명령을 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이런 이제 종교 집단들을 해산시키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렇다 할 지금 법률적 대책이 없어요. 사실 이게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하신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아까 가짜 뉴스 문제도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종교 집단들이 당원을 가장해가지고 정당들의 침투를 해서 정당 정치를 왜곡하고 민심과 민의를 왜곡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또 정치인들은 종교 집단들이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 살살 보면서, 혹은 그걸 넘어서 이런 종교 세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그냥 방치를 해두면은 정치의 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정당이 특정 종교의 하나의 뭐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통일교와 신천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통일교나 심지어는 신천지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중에 신천지 출신이 공천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신천지만 있겠습니까? 통일교도 뭐 돈을 내놓건 뭐 표를 내놓건 뭔가 내놓으면 그 반대급부를 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됐던 거는 결국 통일교와 신천지, 그 다음에 주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만약에 통일교 신천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관여를 안 했다라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홍준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바보죠, 바보. 대통령 자리를 도둑 맞은 거예요. 물론 뭐 우리도 이제 도둑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도둑 맞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더 이제 황당하게 당한 놈이 홍준표인 거지. 그런데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이제 와서 뭐 종교 집단들이 개입했었다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버스 떠났는데 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왜곡이 됐고,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게 국민의힘만 문제였던가,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게 종교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왔어. 그죠?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50% 이상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 인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앞서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어.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스로 50%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뭐 경선 불복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대선에 진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왜 갑자기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60%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로 모든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3차 국민 경선인단 투표 결과만 이낙연이 아마 60대 30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60몇 대 30인가 나왔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지금 종교 집단이 개입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걸렸을 뿐이고 민주당도 지금 문제가 있다. 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확인이 됐어요. 어느 정도. 뭐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 특검, 국민의힘에 준 돈만 기소를 했다. 그래서 통일교가 민주당에 후원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것이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이 확인이 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 김용섭 광주시장, 김용록 전남도지사에게 후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물론 이건 통일교 관계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될 문제긴 해요. 근데 호남 지역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오늘도 이제 당원 간담회가 진행이 됐죠. 어제 당원 토론회에서 유령 당원 문제를 둘러싸고 조승래 사무총장과 당원들 사이에 좀 언쟁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어제 그 토론회를 보면서 조금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뭘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그 당원 여러분들도 표현을 지금 정확히 쓰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령 당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유령 당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표현을 좀 정확히 써주셨으면 좋겠어. 유령 당원은 페이퍼 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당원으로 본인이 가입해가지고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종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을 유령 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지방선거 그러니까 선거 출마자들이 경선을 앞두고 명단을 모아요. 당원 명단을 모아. 그리고 자기들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명단을 여기저기서 수집한 거를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유령 당원에 해당되는 건 4만 명뿐이어서 그 4만 명은 다 이제 삭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조치할 사람들은 고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항변을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더라고요. 토론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70만 명이 정청래가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70만 명이 입당을 했는데 그게 다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이란 뜻이 아니고 유령 당원, 페이퍼 당원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4만 명일 수 있어. 그리고 그건 속아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유령 당원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 조직적으로 입당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유령 당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의미가 협소해지는 거예요. 본인은 당원으로 가입 안 했는데 뭐 주소, 신상 정보 이렇게 개인 정보 확보해가지고 입당시킨 경우 이거는 유령 당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갑자기 당원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당원 명부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왜 주소가 겹치거나 뭐 연락처가 겹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컨대 신천지가 10만 명이 입당을 했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당원 명부를 백날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잡아낼 수가 없어. 거기 소속 신천지 이렇게 써놓는 게 아니잖아.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유령 당원 문제만 얘기를 하더라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토론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처럼 특정 종교 집단이 혹은 뭐 조직화된 지금 종교 집단 외에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입당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이런 세력들이 대거 입당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문제 제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 헷갈리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지금 평행선만 달리는 토론이 되는 거죠. 최소한 40만 명,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70만 명까지 갑작스럽게 당원이 늘었는데 이 당원들이 특정 종교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지 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님 제 방송 듣고 있으면은 당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신경질 부리면 됩니까? 당원들이 직업 정치인들이 아닌데 무슨 정치평론가들이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그 정확한 표현을 쓰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근데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어제 보니까 뭐 난장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유령 당원이라는 게 아니고 유령 당원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왜 갑작스럽게 당원들이 급증을 했는지 이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규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특정 종교 집단이 관여돼 있는 건 아닌지. 왜? 호남 지역에만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랬어. 서울에서 20만, 뭐 경기에서 10만, 뭐
광주에서 10만, 여기저기서 조금씩 다 늘어서 합치니까 70만 명이 됐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우리가. 당원들이 많이 늘었나 보다. 근데 호남 인구가 300만은 좀 넘죠. 예, 전남북을 합치고 광주를 합치면은 뭐 한 4,500만 되나요? 아니 4,500만 되는 인구 전체가 4,500만 되는 지역에서 당원이 7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청래가 호남하고 손잡고 장난질 하는 게 지금 이런 문제 아니냐 이거죠. 통일교 신천지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강기정, 김용록 여러분 이 사람들 당대표 선거 때 누구한테 붙어 있었어요? 다 정청래한테 붙었던 사람들이잖아. 강기정, 김용록이 정청래한테 다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지금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기정하고 김용록은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검찰에 고발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이게 정청래하고도 저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왜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호남에 왜 당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대통령께서 정교 분리 강하게 이제 언급을 하셨고, 종교 집단들이 정치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법인이나 재단을 해산시켜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만 조져라 이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더 세게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이게 국민의힘 쪽으로만 얘네들이 마술을 뻗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호남에 있는 토호 세력들 얘네들 이런 통일교나 신천지 쪽하고 충분히 손을 잡았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당 차원에서 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